이 그래도 작가를 오늘 내가 확실하게 소개를 하고 우리도 한번 모시고 싶기도 하고. 신인 작가인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옮겨놔야지. 되겠다. 네, 내일이 네. 크리스마스죠. 네. 네. 오늘은 제가 대신 왔습니다. 대신이라뇨. 원래 자리로 돌아오신 거죠. 원래 자리인가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앉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언제 네. 나오시나. 네, 그래서 오늘은 혜진쌤이랑 김동원이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짧게 하고요. 선생님께 빨리 길게. 네, 저도 너무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책 엄마를 하면서 이제 그림책 리뷰도 하게 되고 꽤 긴 시간이 진짜 돌아보니까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 그렇죠. 마무리 될 때쯤이면 돌아보면서 내가 올해는 좀 잘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만큼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늘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이거를 어떤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은데 여기 동원 때문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리뷰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 책은 어때요? 라고 또 한번 여쭤봐 주시기도 하고 오늘은 동원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제목은요. 조금만 기다려고요. 오늘은 비가 오지만 여기 만져보면요. 거칠거칠한 이 눈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책은 고상미 작가님의 그림책이고요. 이 부엉이 있는 이 출판사가 어디였냐면, 미스터 마우스. 위점 하우스였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놀러 온 친구들이랑 눈사람도 그리면서 눈 얘기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겨울책 책을 보면서 선생님 그런데 한방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한방눈은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하길래 대설주의보 들어봤니? 대설 너무 싫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설주의보 하면은 되게 싫은 것처럼 들리지. 근데 한방눈 하면 어때? 했더니 느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 그런 대설주의보 같은 눈이 내리지만 제가 보기엔 한방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이 표지에 한 아이가 눈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뒷표지에는요, 아마 이 친구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만들었는지 모를 눈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장난스럽게 눈을 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봤을 때 이 장면이 조금 쓸쓸해 보인다, 외롭게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네. 혼자라서 눈이 오면 개구쟁이들은 나와서 요즘 같으면 눈오리도 만들고 늦은 시간이지만 눈싸움도 하고 그럴 텐데 아무도 없어요. 이 친구 혼자 외롭게 놀고 있나? 그러면 이 조금만 기다려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책은 언제 나왔냐면요. 11월 4일 날 나와가지고 제가 다는 많이 못 보여드리겠지만 중간중간 제가 느꼈던 감정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만 좀 보여드릴까 해요. 요렇게 처음엔 우리가 너무 고요하면 아니면 전날 내일은 많은 눈 소식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눈 뜨자마자 창문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마 이 친구도 그러지 않을까 해요. 누군가는 출근길에 눈이 왔을까봐 걱정하는 기분으로 아침에 눈을 깬다면 이 친구는 정말 눈이 왔을까? 라고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보려고 아마 이 이렇게. 장면이 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똑같아요. 눈이 왔나? 밖에 눈이 왔나? 비가 왔나? 똑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그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지금 너무 편하네. 그러면 늦잠 잔 거 아니야? 맞아. 라고 할 때도 있고 비가 오고 고요한 밤이면 괜히 몸이 좀 나긋나긋해지면서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분, 어떤 기분으로 이 아이가 깼는지 모르지만 아마 눈이 왔을까? 라는 어떤 묘한 기분이 들어서 깼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잠옷바람에 맞아. 머리 곱슬곱슬한 이 친구가 밖을 봐요. 근데 눈이 왔을까요? 네, 눈이 왔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전 이 엄마가 되게 좋아요. 되게 한마디 한마디씩 내뱉거든요, 이 친구한테. 제목이 있던 조금만 기다려는 이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건지는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엄마가 선글라스를 끼고 목들을 둘둘둘 말고 나와요.
저는 처음에는 하여튼 멋쟁이 엄마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을 다 보고 나서 무엇인가를 감추고 싶은, 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복장과 그런 게 표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요? 책을 다 보시면 알아요. 밖에 눈이 와서 아이가 막 나가요. 근데 엄마가 아직은 너무 추워. 너는 뭘 좋아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신발이 젖을 거야 라고 계속 잔소리 같은 잔소리가 아닌 따뜻하게 그 말을 이렇게 전해줘요. 그런데 아이들은 눈이 와도 내복바람에 나가고 손을 시려워도 그쵸. 장갑도 안 끼고 막 맞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밖에 가서 눈 밖에 있는 풍경들을 막 즐겨요. 눈도 만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인사하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 장면이 있거든요. 다 놀다가요.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하는 말이 또 나와요. 이 조금만 기다려가 마음의 소리인지 엄마가 이 아이한테 했던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라는 그 말과 함께 이 아이가 와서는 와락 하고 엄마 뒤를 안아줘요. 처음엔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잘 놀다 왔어요 엄마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는데요. 이 책을 보다 보면 볼수록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맨 이거 마지막. 비밀인데. 진짜? 네, 요거까지만. 예. 그래요? 왜냐면 거기를 딱 보는 그 순간, 순간, 그렇죠. 제가 뭐구나. 그것 때문에 그 음, 감정들의 처음의 생각과 후의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여러분, 예. 이거는 맨 마지막은 비밀이니까, 제가 어. 맨 처음에 엄마가 멋쟁이 엄마였는데, 아닌 것 같다. 아이가 달려와서 엄마한테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왜 그거지? 그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실 막 막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예. 장면을 보시면, 이건 그래서, 도서관에 오셔서 어,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었겠다라고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잘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깊이는 잘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그림책 리뷰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저희 집에 저희 4식구가 있지만 또 다른 식구는 없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식구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이 책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치 안에서 공감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림책 속에서 이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감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지 맞아요.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기는 해요. 조금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것도 있고, 타인의 세계에 제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지만, 잠시 그림책을 볼 동안에 타인의 눈으로 들어갔다가, 그 감정을 막 같이 누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좀, 그 세계가 조금 넓어지는, 틈이 넓어지는 맞아요. 걸 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 책을 만나지 않았다면, 몰랐을 감정들이 제가 책을 겪고 나서 좀 느끼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읽을 때가 그래서 다시 막 앞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사실 풍경이 너무 눈이 많이 오는 풍경이 맞아요. 너무 이건 네. 누구나 다 맞아요. 느끼게 공감할 수 되잖아요. 있는. 나의 어릴 때의 풍경도 떠오르게 되고 음, 지금의 풍경도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음, 이 책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오셔서 보세요. 제가 마지막을 보여드리지 음, 못하니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도서관에 오셔서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 네. 라고 충분히 공감하실 음, 수 있는 겨울에 읽으면 좋을 그림책입니다. 네. 네. 이 책은 그냥 뒷표지에, 그러니까 뒤 마지막 장면에 어떠한 약간 비밀 같은, 맞아요. 그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책 보면서, 야, 잔소리 이렇게 이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자녀한테 양육자가, 이 정도 선에서, 음, 잔소리를 한다면 아이들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책이, 이 고상미 작가가 그림이 되게 예쁘네요. 저는 되게 음, 이렇게 뭐랄까, 약간 따뜻한 그림책으로 음. 처음에는 봤었거든요. 근데 약간 쓸쓸한 그런 근데 장면도 그런 있기는 느낌도 해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어, 그런 느낌이 묘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음, 장면이지만 누군가는 자기 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에 따라서 그냥 음, 신나는 그림 그럴 수 음, 있지만 누군가는 경험에 의해서 이 그림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네. 그쵸.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실은 외국 작가를
떠올렸죠. 떠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네. 들었는데 네. 이유가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이 책은 이 작가님이 언니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언니가 외국에 살다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도 이 네. 책이 외국 작가의 책인 줄 알았어요. 네. 느낌이 그냥,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눈 풍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 음.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그 정서도 살짝 외국 작가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외국 살다 오셨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뷰하는데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막 작가를 뒤져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맞아요. 그림책 하나로 온전히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머, 이 작가가 외국에 살았나? 막 이런 얘기들 예. 나누면서 나중에 그랬나 봐. 뭐 이럴 때 예. 예, 되게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그거 하고 있죠. 나서 나중에 "아 음. 그랬어, 그랬어. 선생님 맞아요. 있잖아요."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그림책이 이제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림책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 하는 날 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세요. "그때 뭘 공부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 "어떤 차시별로 얘기를 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음. 근데 저희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그림책을 즐기는 그런 음. 시간이고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림책, 그다음에 이제 혜진 선생님이 발견한 그림책, 이걸 서로 교환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치 안에서 공감을 하고 경험치 안에서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럴 수 있겠네. 음. 나도 내가 저건 놓쳤지만 다음에는 이 장면을 나도 한번 보게 되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그림책 공부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은 사실은 그림책을 진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원이 적든 많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리뷰한 책들은 꼭 그 다음 주에 만나요.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시고 네, 용기 내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릴게요. 오세요. 네, 기다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추운 얘기가 나와서 여기 동장군 얘기를, 동장군아 물러거라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동장군아 물러거라, 이 책은 진시아 작가라는 신인 작가예요. 신인 작가인데, 제가 이 작가님의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엄청 열심히 꼼꼼히 그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음. 요즘에는 손으로 다 그려내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그런데 펜으로 이렇게 다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깐요. 펜으로, 그것도 한 가지 색깔 펜으로. 한 가지 색깔 펜으로 이런 장면을 그려낸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연초에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몰라서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하게 됐거든요. 연초에 그 12띠가 여기에 다 나와요. 12띠가 음. 나와서 이제 동장군하고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는 보여드릴 수 없고, 저도 몇 장면만,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몇 장면만 보여드리면, 이런 표현을 펜으로 음. 너무 세밀하게 잘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석상을 보는 듯한 그런 음. 느낌이고, 그리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어요. 이게 표지에 보면 막 매달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재밌고. 근데 이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래서 막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이게 마지막 장면에 작가님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세상 어딘가에 온기를 만들어내는 아궁이가 있대. 음. 근데 겨울이 되면 그 아궁이가 더 바빠진대. 추운 겨울이 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 겨울이 끝날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친구들이 우리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줄 거야. 음. 라는 말.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동장군과 함께 그 12띠의 동물들이 우리를 그냥 따뜻하게 지켜줄 거야 라는 음.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면지도 되게 재밌어요. 면지도 왠지 좀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그쵸. 예. 예, 면지는 또 심플해요. 그래서 그죠. 면지 너무 귀염귀염하고 그런 작가고, 저는 그냥 이 작가님을 올 초에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12띠 얘기도 좀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한 가지 펜으로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묘사를 할 수 음. 있구나.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느껴보고 음. 싶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눈은
하얗게 표현을 하는데 음. 여기는 약간 까맣게 표현을 음. 했어요. 이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게 정말 작가님이 요즘에 그 새로운 작가님들의 시선과 그다음에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눈이 많이 온 뭐 그런 느낌보다 그냥 추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움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이제 추위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들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동파 걱정을 하셔도 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은 네, 그냥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추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꽁꽁 싸매고 밖으로 나와서 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키위북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진시아 작가님이 글 그림 다 작업을 하셨고요. 동장구나 물러거라라는 제목의 그림책인데 하나하나 보시면 그림이 진짜 너무 선명해서 정말 아까 혜진쌤이 얘기한 것처럼 움직일 것 같은. 예. 그리고 그 12띠가 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휘리 맞아, 휘리 작가님. 작가님. 네, 휘리 작가님 책이 나왔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제가. 저 왕팬이에요, 휘리 작가님. 내년에는 휘리 작가님도 꼭 한번 모시고 싶은데, 천천히 부는 바람이라는 그림책이 나왔고요. 휘리 작가님이 이제 그 본인의 글 그림을 다 쓰는 경우가 이제 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데, 휘리 작가님 그림은 그림이 먼저 쫙 이렇게 글 없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난해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글이 없어서 너무 마음껏 생각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적절한 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너무 좋다. 그리고 저는 이 첫 번째 텍스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작가님의 그림은 그림이 먼저 쫙 나와요. 그리고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뒤에 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람이 보고 싶으면 나무를 그려봐. 바람이 보고 싶으면 나무를 그려봐. 그래서 야, 이 흔들리는 나무를 바람을 보고 싶을 때 그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뭘 그릴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흐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이 촥 음, 나오고 뭔가 딱 글이 나오는 것처럼 네. 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나무를 먼저 그려봐. 그쵸. 그러면 바람이 움직일 때 나무가 그쵸, 흔들리잖아. 이렇게 예. 하는데 거꾸로, 거꾸로 맞아요. 그래서 저 이 음,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람이 보고 싶으면 나무를 나무를 그려봐. 그려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 만나고 또 어르신들 만나고 음, 그러면 그림 그리기 시작할 때, 이 음, 말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말도 되게 좋았어요. 잘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그릴 수도 있어. 이렇게. 잘 보면 알 수 있고 그릴 수 있어. 근데 이 장면이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장면이 이제 약간 숲속이나 또는 이렇게 나무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들고 저는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그리려고 할 때 잘 보면 그게 보이고 또 그게 그림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도서관에서 정말 알아주는 똥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렸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일 처음 그렸던 게 뭐냐면 제 남편이 아침마다 그 모카포트에서 커피를 내려주거든요. 근데 그 모카포트를 매일 조금씩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집에 있는 모카포트랑 되게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잘 관찰하면 이게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림책 많이 보다 보면 정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거든요. 할머니한테 요즘 꽂혔어요. 강천리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딸내미 이름이 묘숙이에요. 이름도 묘하죠? 묘숙이 엄마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100년 된 절구통을
그리신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엄마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음. 관악산에서 주워온 돌로 만든 절구통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쓰던 거를 시집 올 때 갖고 와서 지금도 쓰시는 거예요. 이분이 85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절구통이죠. 근데 그 절구통을 그냥 쓱쓱쓱쓱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시나 했더니 맨날 보는 맞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어제는 쑥갓꽃을 그리러 갔었거든요. 네, 우리 쑥갓꽃을 그렸어라는 그림책 읽고 쑥갓꽃 한번 그려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세상에 쑥갓이 꽃이 피기 전에 미리 다 따먹어가지고 꽃을 볼 일이 없구나. 네. 꽃을 볼 일이 많지가 않았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쑥갓꽃은 조금 어렵다라고 아. 얘기를 하시면서 내년에는 쑥갓꽃을 피울 때까지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좀 이렇게 자주 봤던 것들은 그릴 수 있겠다. 근데 안 본 거는 그리고 유심히 안 본 거, 관심 두지 않은 건 그리는 게 어렵네. 상상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욕심은 그 할머니랑 같이 그림책 만들고 싶은데 할머니가 아유 이제 그런 거 안 하신다고 막 얘기하셔요. 근데 하루하루 그림을 한 장씩 한 장씩 그려내는데 너무 열심히 정성껏 그리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휘리릭 하고 맞아요. 대충 막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도 귀하지만 그렇게 정성껏 그려주시는 그림도 되게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휘리 작가님의 그림책을 보면서 바람을 그리고 싶으면 나무를 그려봐 라는 말이 되게 많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일이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만난 하늘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래서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너무 축하해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그림 한 장으로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바람이 보고 싶으면 나무를 그리면 돼라는 그 단어에다가 다른 단어들을 조금 바꿔서 네, 좋아요. 생각을 해봐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맞아요. 미션 중에 하나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보지만 매일매일 보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도 있지만 그쵸. 자세히 안 보면 점이 있었나? 맞아. 콧구멍에 코털이 나왔었나? 맞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매일매일 그려보는 거? 그러면 어떤 날은 미운 날은 대충 그리는 날은 또 있겠죠. 말 안 듣고 이런 날. 근데 어떤 날은 그 눈썹 한 올 한 올이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라고 하는 날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모카포트도 좋고요. 포크도 좋아요. 숟갈도 좋아요. 하나를 가지고 재료를 다르게 해서 뭐 매일매일 그려본다든지 하는 그런 재미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텍스트와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저에게는 좋은 그림책 리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휘리 그림책은 이게 이제 천천히 부는 바람은 사계절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사계절 그림책 중에서 디어 그림책이라고 어른들이 보면 좋을 그림책들이 막 참 나오잖아요. 예뻐요. 예, 그래서 정말 사랑스러운 그림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도 저희는 또 반가워하지만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되게 반가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들을 만나면서 나도 이제 휘리 그림책을 보면 그림 그리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충동을 막 일으키는 그런 그림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냥 연말 인사까지 할게요. 이러다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힘차게 새해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림책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윤동주 맞다. 그 얘기 얘기할까요? 해드릴게요. 예. 12월 30일 오후 5시, 다스름 소극장에서 매년 하는 윤동주 시인의 생일잔치를 합니다. 요번에도 청소년들이 한 10명 정도 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한 5, 6분 오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요번엔 또 청년들이 한 또 5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다스름 소극장으로 오후 5시까지 12월 30이 윤동주 시인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하는 생일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오세요. 자,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